자, 안녕하세요. 자, 아, 어제 목요일이었죠. 자, 목요일장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초반에 좀 하락을 했다가 후반에 약간 좀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수는 좀 반대로 갔습니다. 자, 지수는 후반에 내렸는데, 예, 테슬라는 후반에 좀 상승을 했고요. 약간. 자, TSMC 실적 관련해서 올라갔다가 너무 올라가니까 또 이제 이익 실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거래량이 꽤 많아요. 예.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어떤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저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은 이걸 기반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상승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또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었고 해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승이 길었다는 것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걸 극복하느냐, 그럼 이제 바로 직상승으로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좀 조정을 거쳤다가 이제 상승을 하겠죠. 예. 아니면 떨어지던가. 근데 지금 최근 모습 중에서 이제 거래량이 꽤 많아요. 예. 거래량이 꽤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더 가기도 하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는 이제 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어, 확률적으로는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상승이. 예. 어, 이거 뭐 그냥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외줄타기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더 갈 거냐 못 갈 거냐. 그래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 TSMC도 그렇고 그 엔비디아도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정 구간의 에너지를 모아서 이걸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건 이제 단기이고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아요. 예. 하지만 이제 주가는 추세를 추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털적으로나 뭐 이런 어떤 수치적으로 높다고 해서 못 갈 건 아니고 그냥 가면 가는 거죠. 추세는. 그래서 좀 이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식에서 이 상상력 발휘. 어, 자, 이 의미가 바로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의미가 그 그냥 바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어,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이 주식에 이제 뛰어들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오랜 경험이 있고 수익을 많이 내본 경험이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수익을 많이 내본 경험, 또 오랜 동안 이 주식 매매 해본 사람이다. B는 초보다. 어, 근데 이제 생각보다 주식 매매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 상상을 이 초반에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 있어야지만 예, 그만큼 그걸 감안하고 매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어, 근데 이 상상력이 이제 발휘가 안 되는 사람은 어, 그 어떤 그러니까 이게 당구에 비교할게요. 당구가 쉬운데. 자,
자, 여기 공이 있고요. 여기서 공이 있는데 이걸 딱 쳐가지고 이 공을 쫙 해갖고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 이것을 경험해 봤고 그걸로 인해서 득점을 해본 사람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데, 이제 이런 경로로 득점을 안 해본 사람은 여기서 내가 이걸 딱 칠 때 이제 어떤 자신감도 없고 근육의 힘도 안 가요. 상상력이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면 공이 이렇게 간다고?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거 상상이 안 되는데? 하면서 쳤을 때 뭐 근육의 힘도 제대로 안 가고. 근데 이걸 많이 쳐본 사람은 이렇게 치면 저렇게 가지 하고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로를. 예. 그래도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보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더 큰 그림을 상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큰 폭락하는 거 상상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기반이 되는 지식이 있고 거기에 이제 경험도 있고 실제 경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쌓여야겠죠. 예.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우선은 그냥 추세를 추종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주가를 미리 넘겨 짚어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추종하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상상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헬스 그 장에 가서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이 어떤 어깨 근육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근육을 이제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깨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어깨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어깨 근육을 만들어 본 사람이 이제 근육이 좀 빠진 후에 다시 운동을 한다. 그럼 내가 이 기구를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면 얼마 정도 후에 이제 어떤 이제 이만큼 이제 근육이 어떻게 생긴다.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상상을 하면서 이 기구 운동을 하면은 좀 더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좀 수월하겠죠. 예. 근데 생전 처음 생판 처음 이 뭐 짐에 가서 그 기구 운동을 처음 해본 사람은 이걸 해서 이게 어떻게 어깨 근육이 얼마나 생길까? 예, 이제 그런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운동이 좀 어렵죠.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장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좀 외줄타기 하는 느낌이 든다 생각이 들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그런데요. 어, 십자봉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 뉴스의 제목 기사가 딱 맞더라고요. 자, 어제 뉴욕 증시를 보고 이런 매경 이코노미 기사 보면 견고한 경제 대 인플레이션 반등, 방향 잃은 투시. 어제 장은 바로 이거 같습니다. 급등을 막 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떨어지기도 그렇고 어떻게 어쩌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어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게 뭐냐면 이게 계륵이라고 하죠.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삼키자니 좀 그렇고 딱 그 사람들의 투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좀 방향을 좀 잡아줘야 돼요.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글쎄요, 우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밀어 올려줄 뉴스가 기다려도 안 나온다. 그 와중에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같이 무너집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하락을 할 것 같아요. 나스닥 차트가 요 밑에 공간으로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테슬라도 좀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근데 이제 다행히도 나스닥이 밀어 올려주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와준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무게가 쏠리느냐, 이런 뚫리느냐, 떨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내 다음 주 이제 월화 그 사이에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한 후에 계속해서 지지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공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좀 외줄타기 하는 느낌.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런데 이게 3일, 4일째 이어져 가니까 이렇게까지 간다고? 어, 이게 상당히 힘겨루기가 이제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외줄타기예요. 이게 이 저점이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쭉 연결되죠 이렇게. 근데 이 장기 이평선도 깨져 버리면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음. 다행히도 아직 실적 발표가 좀 일주일 이상 한 1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는 뭐 애매, 애매합니다. 예. 사실 지금 실적이 나빠지다가 이렇게 턴이 돼가지고 지난번 38만 대, 뭐 44만 대에서 이제 지금 46만 대로 해갖고 이제 이게 증가가 이제 매출 증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항상 주가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징크스를 깨야 되는데요. 여기는 좋았죠. 이렇게. 근데 지금 빅 이벤트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예. 한마디로 이제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일론이 해준다면 이제 조금 나아질 수가 있겠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다들 그 일론의 말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번 로보택시 발표에서 미진했던 거. 근데 일론이 이제 좀 이제 립 서비스를 좀 해주면 뭐 모델 2 이야기도 좀 나오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해버린다. 지난번 발표회 때 말한 게 다예요. 전부예요. 이렇게 냉정하게 말을 해버린다. 거기에 뭐 덧붙일 말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상당히 차가운 냉담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를 시켜놓은 거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는 뭐 나타날 것 같은데 테슬라가 그러니까 레거시 기업들하고 좀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차를 팔면서 이득을 남기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금융회사라고 하죠. 이제 캐피탈을 운영하면서 예, 이제 할부 판매를 하죠. 그 할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금융회사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그 이제 자동차 부품을 팝니다. 전국의 수많은 카센터들이 다 이걸로 먹고 살죠. 그래서 그 카센터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을 팔아서 예, 이 어, 뭐랄까 자동차 판매 수익과 함께 이제 요거 부품 판매로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차 이 판매로 해서 마진이 한 뭐 11%다. 예. 그럼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 금융 사업도 하고 이 부품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추가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잘 고장이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 판매나 그다음에 그런 것이 별로 없다. 이 부품 판매가 이게 상당히 돈이 돼요. 근데 이런 부품 판매도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 뭐냐면 이번 분기에 이 테슬라가 이 금융 수익을 상당히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뭐 무 무이자 판매? 예, 중국에서도 많이 했고 그렇게 되면은 매출은 그러니까 차량 판매 매출은 늘지만 예, 그 이렇게 뭐랄까 순이익이 기대치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많이 팔려고 이제 할인 판매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한 6% 정도 예, 그 할부 이자를 벌어야 되는데 그걸 못 벌잖아요. 중국에서도 무이자 판매를 자꾸 막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할인 판매도 막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 3년 전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때 왜 30%대까지 막 이렇게 맛이 남는가? 예, 정말 꼼꼼하게 돈을 다 벌어갔죠. 예, 할부 이자에 그다음에 그 차량 가격 인상에 막 그런 것들. 거기다가 차 제작비는 예, 3하고 Y가 뭐 안에 뭐 패널이나 뭐 이런 거 다 한 70% 정도를 공유한다고 하죠. 예.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엔진 같은 건 공유하지만 나머지는 다 제각각이죠. 차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테슬라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이 3하고 Y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부품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음,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면 좋겠는데. 예.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마 이 순이익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할인 판매예요. 어,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볼지 봐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뭐 일론은 이제 요 이벤트 끝나고 나서 나오는 이제 공식 떡상이니까 일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제 좀 두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그 일론의 그 성향이 자꾸 그 고집스러워지고 있다. 음,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모습인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왕이죠. 왕이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 이 간신들만 가득해져요. 왜냐하면 전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간언 이제 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자꾸 왕이 이제 고집스러워지면은 충언을 하는 사람들은 왕이 이제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자꾸 이제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 이제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아마 로봇 택시 발표할 때 어, 그냥 간신들은 아 회장님 뜻대로 하세요. 아 회장님 좀 잘하고 계십니다. 막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충신들은 이번에 그 발표할 때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했다간 큰일 납니다. 주가 떨어집니다. 이런 충신들 말은 듣지 않고 음, 아유 그래요 뭐 그 팔콘 윙도 막 하늘로 쭉 열리게 만들고요. 막 이번에 디자인 바꾸면 좋겠는데 아 그러셔야죠. 예. 디자인 바꾸셔야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만 밀고 나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독불장군식으로 돼서 예, 폭군 폭군들이 그 겪는 딱 그 경로를 이제 겪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회사 이제 뛰어난 천재고 이제 회사 회장이지만 그래도 직원들 말에 그 귀를 닫지 말고 귀를 열고 직원들 말도 좀 이렇게 듣,
듣고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매우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그 외줄타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이제 시장이 가주느냐 못 가주느냐, 그리고 호재 뉴스가 나와주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잘하고 있긴 한데, 이제 블랙엘 만들어서 이제 잘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세상 만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거든요. 예. 끝없는 상승이란 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고점이라는 것은 99%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 뭐랄까 좀 보수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마저도, 아, 이제는 정말 엔비디아의 세상이구나. 내가 그동안 참 안 믿으려고 계속 애를 썼는데, 아, 이제는 뭐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1%안 믿던 사람들까지, 그래, 엔비디아의 미래는 밝겠다, 긍정적이겠다, 이제는 사야겠구나 하면은 그때 고점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액면상으로 봤을 때, 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누가 엔비디아의 미래가 어둡다고 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좀 다른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뭐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 앞으로 계속해서 잘 나가겠구나. 이런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때, 초긍정 상태로 들어갈 때 고점이 나타났다는 거죠. 감사합니다.